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우파 대통령이 공산 좌파들의 대선 불복으로 국정을 방해하고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연달아 연이어서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직시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소추 상황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이런 문제를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점은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원인은 공산 좌파들의 대선 불복에 있다는 것이 첫째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 배반자들이 승승장구하여 이긴 자로서, 힘 있는 자로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즉 배신자들이 응징을 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애국자는 친일파로 몰리고 눈앞에서 개장사를 하면서 밀정을 한 사람은 독립투사가 되어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역한 사람은 민주유공자로서 온갖 특혜를 받는 이런 배반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탄핵하는 운동에 혹은 나라를 망치는 일에 공헌한 사람은 유공자가 되는 이런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대선 불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 처벌을 하든지 응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비근한 예가 광주 민주화 유공자를 발표하래도 그 유공자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이 유공자도 아니면서 그 희생자도 아니면서 이름을 타 올려놓는 이런 거짓과 배반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는 통용되기 때문에 대선 불복으로 대통령을 쫓아내는 일이 바로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은 연이어서 탄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반의 역사, 이것은 박근혜 불법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점에 속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불법 탄핵 때 박근혜의 측근이라 칭하던 김무성, 유승민, 기타 등등이 궁정 쿠데타, 궁정 반란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공산 좌파들의 폭동에 혹은 가짜 선동에, 거짓 선전 선동에 국민들이 의아해할 때 친박 인사들이 그것은 맞다, 공산 좌파들의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하니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이 옆에서 봤겠지. 이런 국민들이 속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겁니다. 그 사법부의 불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거나 의심을 가지면 그 사법부의 판사들도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속은 이유는 거기 배반과 반역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 최측근인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에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반의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나중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간단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산 좌파들의 대선 불복이 첫째 이유로 같은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대선 불복에 동조하는 그 대통령의 측근들의 배반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배반의 역사에서 언론인들도 출세의 기회가 되고 영웅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실은 없고 가짜 선동을 위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속아서 탄핵을 한 이후에 후회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과 함께 다른 점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그 공산 좌파들이 이 자유우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선 불복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공산 좌파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월호라 하는 해상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빌미로 가짜 뉴스를 쏟아부은 겁니다. 어떤 가짜 뉴스냐? 그 학생들 혹은 해상사고 난 그 피해자를 모두 구조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롯데호텔에 가서 비아그라를 먹고 젊은 남자 비서와 12시간 머물렀다. 그 12시간 동안 뭘 했는가?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가짜 뉴스를 쏟아부으면서 국민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함정을 파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있었던 군이라든가 그 공직자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고 말을 듣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공산 야당들이, 공산 좌파들이 함정을 파놓고 사건이 터지다든가 빌미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내부 세력들의 반란에 의해서 진지를 틀어놓은 공산 좌파들에 의해서 배반으로서 대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기를 당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아차 하고 다시 수습을 해서 지금 반격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궁정 반란이 있었다. 궁중 반란이 있은 거예요. 내부 반란이 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김무성이라고 하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휘를 하고 그 강교한 유승민 등이 보필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함정에 빠지서 정신이 없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속수무책도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김무성이 당시만 해도 대통령 후보로 지목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내부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대치기를 당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려는 순간 윤석열이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서 후퇴를 하면서 목숨은 끊겼고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반격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시퍼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반란 세력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두시민혁명군이 약 한 2년간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한동훈은 정치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자신의 그 속 좁은 그 정치 능력의 부족 혹은 정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궁정 반란이 일시적이고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토요일
14일 날 밤에 또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시도하리라 믿습니다만은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한동훈의 정치력 부족이 혹은 정치력의 한계가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우파 시민들을 살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안도를 합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판단할 때 한동훈의 정치력으로는 더 이상의 내부에 큰 불은 번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안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유우파들의 대응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도 각성을 해서 다양한 소통의 방향으로서의 유튜브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도 이번 총선에 참패를 당할 것을 짐작하고 나라도 좀 어설픈 어병으로서 참전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올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느낀 위기감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깨달음과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산 좌파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유튜브들이 진실을 알리고 또 대학 논리, 방어 논리를 개발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상황과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있었던 국민들이 그 쏠림 현상, 그 빠른 쏠림 현상이 없으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국민들이 진상을 알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공산 좌파들의 가짜 그리고 거짓 선전 선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점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우파가 괴멸되지 않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날 궁리를 하고 이런 비상계엄령 실패 이후 여기까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어야 하니까 자유시민들은 결집하여서 대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어차피 정치행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목청껏 외쳐서 이 공산좌파, 공산야당, 범죄 카르텔을 척결해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결집하여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지지한다면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되는 것에 대비하여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 이런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내각제 개헌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의회 절대 다수를 가진 공산 좌파가 있는 한 우리 자유우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내는 그런 결집을 보이더라도 의회에서 또다시 국정을 방해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를 한다면은 제2의 계엄령을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파면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개헌으로서 국회 해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각제로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언제나 탄핵 파면될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음 단계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에서 자유우파가 다수당을 차지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심도 있지만은 서울 경기 선거구가 공산자파에게 유리한 게르맨더링으로 공산자파가 유리한 지역구 그런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7 체제 의회 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 한 30년간 공산자파가 우위에 있는 그런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었고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회 독재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집요한 공산자파들에 의해서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구 어떠한 배치가 완전히 그 공산자파가 유리하게끔 짜여진 겁니다. 그 가장 간단한 예가 이재명이 출마한 계양구에 이재명이 출마한다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 계양구에 없고 그 공산자파에 반대하는 중산층이 사는 지역구는 빼버리는 이런 일들을 30년간 야금야금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역구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투표율은 51대 48, 3%나 5%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 국회의원 수는 190대 100 정도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손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대통령제 국가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은 의원 내각제와 똑같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서는 우리 자유우파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개헌을 주장하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당할 때 당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자. 그러나 만약 탄핵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자유우파들이 대통령제를 포기를 하자. 그 이유는 서울 경기 지역구에 게르만드링에 의해서 의회 다수를 차지할 가망이 없다. 그 증거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는데 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은 51대 48 정도의 3%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어석은 190대 100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지역구의 게르맨더링 공산자파에 유리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짜여진 지역구의 그 형태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공산자파들이 진지를 털면서 이 국정을 마비시킬 온갖 장치를 자유우파 대통령이 헤쳐나갈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산자파들이 주도하는 국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유우파가 선출한 대통령 또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회 해산을 주장하자. 이런 전략적인 전술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의 방책일 뿐인데 혹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